자, 지금 이 윤통 쪽이나 보수가 헌재의 졸속, 불법, 그리고 유착 탄핵에 대해서 워낙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헌재가 지금 한 발 물러서서 2월 말 선고에서 3월 초순, 3월 10일께로 후퇴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요,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예정에 한 번쯤은 더 주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어제 8차까지를 끝낸다고 협박한 다음에 이쪽에서 강하게 저항하면 화요일쯤 한 번쯤 더 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들이 기각한 사람 중에 일부만 18일 날 채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헌재가 평의라고 하는 헌재의 재판관 8명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통 쪽의 정인 추가 채택 요구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헌재는 모든 헌재의 진행을 다 평의에서 결정한 대로 가지 헌법재판소장 직대인 문영배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조는요, 8명의 재판관과 또 헌법재판소 소장 직대 문영배, 그리고 윤통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영식,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심이 정영식이라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제가 보았을 때 그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정영식을 앞세워서 적당하게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문영배가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인 채택에 대해서 윤통 쪽 변호인들이 방향이 잡혀 있다. 그래서 정해놓은 대로 간다. 그러면서 각본대로 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문영배가 뭐라 했는가 하면, 지금 내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대본도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합의한 거다. 정인 채택도 합의했고 검찰 조서 채택도 합의한 거다. 그리고 현재 졸속으로 가고 있는 이 절차도 합의한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8명의 재판관들의 합의고, 또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자, 이미 친북 좌파 쪽에 기울은 것은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이고, 그리고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이 5명이라서 6명이 안 되면 기각되니까 탄핵 찬성이 5이고 8명 중에 반대가 3이면 기각이 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보수 내부의 일부는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가 5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그때도 8명 중에 5명이 최소한 보수다 했는데 만장일치 판결로 탄핵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류에 따라서 자신들의 교묘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덜 자신에게 위험하고 또 자기에게 낫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헌법 절차를 갖다가 세밀하게 따져서 법정 논리에 따라서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노무현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상당수의 반대가 있음에도 기각만 발표하고 탄핵 기각만 발표하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도 밝히지 않아서 그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찬성 반대가 몇 대 몇이냐를 밝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밝힌다고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이 됐습니다. 이번은 보수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통이나 윤통 변호인들이나 지금 거리에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대로 가면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수가요,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에 대해서는 헌결도 뒤지고 이들을 공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하고의 투쟁에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친북 좌파인 이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탄핵 인용입니다. 이들이요, 우리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 살아가는 꼬라지는 어떻든요, 이들이요, 이탈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들은 졸속 탄핵과 불법 탄핵과 절차적 하자와 그리고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자, 대하고등학교 그 행범방이라는 게 터져도요, 지금요,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공작적인 요소를 만들어가 가짜 합성 사진을 가지고 지금 코를 끼우고, 그리고 문영배가 경찰에다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영배를 사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사퇴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게 보면 헛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중도 보수라고 불러지는 헌법재판관 쪽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이 세 사람은 중도 보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영식과 조원창은 보수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보면 좌파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래서 어제 결정타를 윤통 쪽에 날린 것은 정형식이다. 조상현 수방사 1경비단장. 자,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상현이는 수방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조상현에게 꼬치꼬치 물어서 끌어내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끌어내라는 말을 했다라고 결정짓는데, 정영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보수는 정영식을 믿고 그런다. 물론 정영식이 지난번에 곽종건 질이나 이런 데서 꼬치꼬치 물어서 윤통 쪽에 유리한 것처럼 했다고 환호를 했지만, 정영식은 그냥 이쪽 저쪽 그렇게 다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 정영식이 실제로 윤통 쪽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중도 보수로 일컬어지는 김형두도 윤통이 지금 계엄날 조태용과 전화통화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계엄이라는 중요한 날 밤에 국정원장이 출장 갔나 안 갔나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요, 중대한 증언이 나왔죠. 홍장원의 메모가 4개였다. 홍장원이 민주당 국정원 출신 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더 나아가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체포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의원들을 차라리 빨리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계엄이 조기에 잘 끝났다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좌파들은 다 깔아뭉개고 조성현이가 수방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정영식이 끌어낸 이 질문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실제로 이 탄핵 판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18일 날 윤통이 사실상 헌재 신문으로서는 마지막 그 심판에 나가서 거기서 변호인단이 빠지고 윤통이 직접 묻고, 거기에서 윤통이요, 자신의 이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장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막아도 자신의 할 말을 다 해버려야 되고, 또 거기에 언론 카메라가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전부 다 말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구치소에 가기 전에도요, 헌법재판소 입구에서도 다 말을 해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졸속 가짜 헌법재판을 중단하라.
각을 짜놓고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윤통이 그렇게 결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구치소에 돌아가서 헌법재판은 가짜다 라고 대국민 선언을 내고 총력 투쟁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에 정말 총력 투쟁을 하고 전법재판소의 불법, 졸속, 유착, 재판 진행 과정을 우리가 전부 비판하면서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걸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열기를 불태우고 여기에 상식적인 중도층까지 끌어내서 싸워야 되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봤자 행여 우리에게 유리한 정언이 나와봤자 그런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 싸움은요, 그냥 내다바이 당해버릴 뿐이고 닥조땡 개꼴이 돼가지고요 3월 10일쯤 맥이 빠져버릴 거고 고함 질러봤자 그냥 허공을 향해서 지르는 일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수가 좌파 3명한테 아무리 압박하고 폭로하고 위협해도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압박을 넣어야 되냐? 정영식, 조원창,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이 5명에게 압박을 해서 이들 중에 적어도 3명이 돌아서게 해야지. 이들은 내버려 두고 어차피 저쪽에 기울은 사람 3명에게 이런 압박을 해봤자 이거는 그야말로 허공의 질주예요. 그래서 보수가 헌재와 싸우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윤통이나 윤통 변호인들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